한국 시간으로 9월 16일 새벽 1시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했던 아이폰 12는 발표를 안 했지만 아이패드 8세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그리고 애플워치와 애플워치 SE를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관심있게 기다렸기 때문에 애플 홈페이지를 계속 들락날락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역시나 애플은 장사를 잘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마진쿡, 돈쿡 형님이 또 용량으로 소비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네요. 왜 팀쿡이 마진쿡이란 얘기를 듣는지, 돈쿡이란 얘기를 듣는지. 애플 얘네 정말 장사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애플 홈페이지 오면은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아이패드 8세대. 예전부터 애플이 이런 걸 잘했는데 이 기본 용량이 32기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 32기가가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진짜. 시스템에다 기본 앱만 해도 그냥 10기가가 넘어갈 텐데, 그리고 이것저것 하면 금방 32기가 차요. 애플이 말하는 이 아이패드 8세대는 뭐 학생들 교육용 자료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본 용량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더 용량이 큰 거는 왜 항상 128로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2에서 128이라는 용량을 추가하려면 그만큼 추가금이 이만큼이나 더 많이 드는데 왜 64개가 안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보면은 강력하다, 다채롭다, 경이롭다 77만 9천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을 보면은 얘는 64기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나마 아이패드 8세대보다는 좀 낫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얘네가 말하기를 이 아이패드 에어로 4K 동영상을 편집을 하고 또는 음악 작업을 하고 아니면 여러가지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64기가로 그런 4K 동영상 편집을 하고 그런 걸 다 할 수가 있는 용량인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에 4K 동영상 1분짜리 찍으면 500메가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2분짜리 찍으면 1기가겠죠? 근데 내가 그 1분짜리 영상만 찍어서 편집을 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2분, 3분, 심지어 10분, 20분 이렇게 길게 넘어가는 영상을 편집을 할 건데, 그럼 이 64기가라는 용량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128기가로 그 다음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얘네가 하는 짓이 이거예요. 그 다음은 256기가인 겁니다. 이 64기가에서 256기가로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20만원이라는 추가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20만원을 더 추가금을 주고 256기가를 선택을 했다 치자. 그러면 97만 9천원이라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소비자는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97만 9천원에서 5만원만 더 주면 아이패드 프로를 살 수가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형 128기가를 102만 9천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256기가를 좀 포기하고 128기가를 쓰면 대신에 5만원만 추가하면은 아이패드 프로를 살 수가 있어요. 과연 이게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선택인가? 만약에 아이패드 에어를 128기가를 놓고 80만원 중반대로 했으면 이런 고민을 좀 덜 했겠죠. 그런데 64기가는 적고 256기가를 하자니 20만원이란 추가금이 더 들어가고, 그러면 5만원만 더 주면 이 아이패드 프로를 살 수 있으니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물론 256기가와 이 128기가라는 용량 차이가 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용량 크기를 선택을 해서 97만 9천원 20만원을 더 주고 아이패드 에어를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5만원만 더 주면 아이패드 프로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자면 아이패드 에어는 스피커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아이패드 프로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마이크도 얘는 여기 하나 있고 프로는 여기 3개란 말이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끝나누기가 심한데 5만원을 더 주고 프로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아이패드 에어는 이렇게 20W를 넣어주고 프로는 18W를 넣어주긴 했지만 요 밝기 프로는 600, 얘는 500. 그리고 칩셋을 보면은 아이패드 에어는 A14, 프로는 A12Z. 어떤 보면은 얘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칩셋도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이 수치상으로 에어가 월등히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 같은 경우도 프로는 카메라가 2개잖아요. 이렇게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 근데 에어는 이게 하나란 말이죠. 물론 뭐 카메라가 얼마나 쓰겠냐마는 거기에 이 트루톤 플래시도 있고
그리고 얘는 라이더 센서도 있잖아요. 요거는 앞에 있는 전면 카메라 비교인데 뭐 대강 요 정도네요. 이건 제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은 건데 조리개 값이 좀 다르네. 조리개 값이 좀 다르고 동영상 촬영도 거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요런 거 빼고는 뭐 거의 달라진 건 없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는 스피커가 4개고 에어는 2개입니다. 스테레오. 그리고 마이크 또한 듀얼 마이크. 프로는 5개의 스튜디오급 마이크. 이러니까 5만원을 더 주고 용량을 조금 내가 양보를 하더라도 프로를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니까요. 거기다 얘는 120Hz도 지원을 하잖아요.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지? 우리 마진쿡 형님. 확실히 이번 에어 4세대는 잘 나온 제품 같습니다. 새로운 칩셋인 A14 칩셋, 넓어진 화면, 기존에 하단에만 있던 스테레오 스피커를 양옆으로 바뀐 점이라든지 라이트닝이 아닌 USB-C 포트로 바뀐 점, 2세대 애플 펜슬 지원, 매직 키보드 지원 등 확실히 전세대보다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프로 중간을 잘 자리 잡은 느낌. 프로와 에어는 확실히 급을 나누고 또한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에어의 급을 확실히 나눠주는 느낌입니다. 여자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시선도 사로잡을 듯한 매력적인 컬러 또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네요. 하지만 전 용량 업그레이드 했을 시 애매한 가격이 마음에 들진 않네요. 5만원을 더 준다면 뭐 용량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아이패드 프로의 여러가지 기능이 눈에 아른거리니까요. 쿼드 스피커, 페이스 아이디, 120Hz 주사율 등등 괜찮은 스펙이 많거든요. 아이패드 에어 가격을 낮춰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중간에 용량 하나 추가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네요.